서울시립대 2010학년도 모의문제 보겠습니다. 시립대의 경우에는 제시문을 많이 주어집니다. 6개 정도 주어지고 거기에다가 도표를 주어지는 그런 문제 스타일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 중에서 분류서술을 하는 것, 이 문제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기, 마지막으로 도표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시립대는 이때 모의고사에서 전통적인 경제 이론의 아주 교과서 같은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론 한번 정리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는 케인즈의 시장 실패를 경계하면서 정부가 왜 개입해야 되는지라는 이런 정부 개입의 이론을 제시를 했고, 두 번째는 하이에크 신자유주의자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방임의 상태에서 가치가 극대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의 개입은 관료화나 이런 부패로 이어지는 정부 실패를 초래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경제학자 이 큰 틀에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의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고, 이 배경 지식으로는 시장 실패와 분노의 포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 분은 스킵을 하시고, 들은 적이 없으신 분은 다소 길더라도 반드시 듣고 정리 요약을 해 놓으십시오. 시립대뿐 아니라 매년 이 주제 자체가 출제에서 빠진 적이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물론 어느 대학이 낼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주요한 주제인 만큼 반드시 들어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통적인 두 경제학 이론인 애덤 스미스와 케인즈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시장 실패라고 붙였고, 이제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을 잠시 참고 삼아 볼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시장 경제 이론은 그렇죠.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 개개인이 경쟁을 하면 그것이 곧 성장을 하게 되고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장치가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 이론의 대전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그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조절 기구입니다. 그래서 빵가게의 빵집 주인이 타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뜨겁고 맛있는 빵을 만들어낼 때 그 빵이 그러한 사람들이 겹치고 겹치게 되면 시장 전체의 빵값이 내려가서 누구에게도 더 유리하고 뜨거운 빵을 싸게 먹을 수 있다라는 시장의 자율적인 경제 이론이고, 이것은 개인의 노력이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노력이 바로 공익 전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자율성에 기초한 시장의 논리로 요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덤 스미스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는 대공황의 문제, 그리고 빈부격차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빈부격차의 문제는 바로 개개인의 자율성에 맡겼을 때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문제가 될 것이고, 또한 어떻게 이미 가진 자로 태어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자본주의 병폐 구조, 이런 것들이 전혀 조정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공황이라는 놈은 오히려 가장 자율성과 효율과 성장의 논리에 맡겼을 때 초래된 시장의 한 실패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시장 실패를 다루고 있는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화 포스터죠. 이게 소설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포도 농장이 주 배경이 되죠.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 수확철, 봄은 아름답다. 꽃은 향긋한 분홍으로 물들고 흰물결이 인다. 포도나무의 마디마디 덩굴에서 부풀어 나오는 새 덩굴이 폭포처럼 줄기를 덮고 파란 산은 마치 여자의 젖가슴처럼 곡선을 그린다. 그래서 풍요로운 이런 봄의 모든 것이 풍작이 들은 그러한 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얏의 단맛이 오른다. 다시 따서 말려 유황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싼 품삯이라도 그 품삯조차 안 되기 때문이다. 처음 껍질이 약간 쪼글쪼글해지면 파리떼 모여들어 한바탕 잔치를 베푼다. 썩은 냄새가 온 동네에 풍기고 모조리 땅바닥에 시들어 버린다 해서 아무리 싼 품삯이라도 품삯조차 안 돼서 딸 수가 없다. 바로 어떻게? 풍년이 들긴 들었는데 농산물 공급이 굉장히 과다해진 겁니다. 왜 과다해졌습니까? 바로 전에 포도값이 어떻게? 농산물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농부들이
그 농산물 가격이 높은 걸 보고 현실에서 어떻게 더 많은 이익, 즉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포도를 심었지만 결국 그것이 어떻게 시장 경제 전체의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지는 모습을 이 소설 전반부에서 문제로 제기하는 겁니다. 소지주들은 빛이 밀물처럼 늘어난 걸 느낀다. 나무에 약을 뿌리고도 과일을 하나도 팔지 못했다. 가지를 다듬고 접을 붙였지만 열매는 따보지도 못한다. 지식 있는 사람이 연구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과일은 썩어가기만 한다. 풍작,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지만 과일은 결국 사람 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박이 시작됩니다. 과일 썩는 냄새가 온주에 퍼지면 냄새는 슬픔이 된다. 접목할 줄 알고 종자를 개량할 줄 아는 사람들,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겠죠. 그 작물로 배고픈 사람을 먹여줄 수 없다. 종자를 개량해 새로운 과일을 만들어낸 사람도 과일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제도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이 실패가 온 주를 덮는다. 과일 썩는 냄새가 천지에 진동한다. 커피는 기선의 연료로 삼아 태워버리고 곡식은 불을 질러 몸이나 덮인다. 감자는 강에 갖다 쏟아버린다. 과잉 생산된 농산물을 갖다 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경비를 배치해서 돼지는 죽여 땅속에 파먹고 썩은 냄새가 땅속으로 젖은 그러면서도 농산물은 남아도라도 사람은 다시 굶어 죽는 이런 모습의 모습 이것을 작가는 법으로 적발해낼 수 없는 죄악이 여기에 있다. 울어도 시원치 않은 슬픔이 여기 있다라면서 첫 소설의 문제로 제기하면서 시장 실패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정부 개입과 조정의 필요성이 제시됐고 경제학에서는 이제 시장이 아닌 전체의 심판과 중개자로의 역할로서 이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 그리고 경쟁의 원리 속에서 좀 더 사람들이 경쟁의 치열한 톱니바퀴 속에서 누구나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 그 다음에 성장 못지않게 함께 공존하는 분배의 문제 효율 못지않은 형평의 문제 전부 필기를 해두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제기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정부의 개입이라는 새로운 시장 경제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쪽 케인즈 진영이 현실 경제에서 상당히 막강한 입김을 발휘하게 되지만 여기에는 어떻게 형평과 분배 속에서 반드시 따르는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복지병, 특히 어디입니까? 흔히 말하는 그렇죠. 잘 나가던 영국의 덫에 걸린 그런 영국병이라는 그런 복지병 어떤 문제를 초래합니까? 바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된 겁니다. 애덤 스미스 진영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러한 시장의 논리를 중시한다면 또 대비적으로 케인즈 측에서는 구성의 모순을 제시합니다. 구성의 모순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자신의 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사회 전체의 공익으로 이어지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운동장의 비유를 들고 있죠. 운동장의 비유, 운동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게임을 더 잘 보고 싶은 이기적 욕심 때문에 앞자리에 앞다투어 간다면 게임 자체가 불가능하고 바로 시스템이 망가진다. 이때 누가? 심판과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따라서 이쪽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어떻게 부분을 보았지 전체를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논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쪽 진영에서도 아까 말한 이러한 영국병이 생기면서 새로운 바로 영국이 대처가 들고 여수상이죠. 대처가 들고 나온 신자유주의 개념이 다시 확산이 됩니다. 이 신자유주의 개념이 확산돼서 자율과 또 정부의 통제를 극소화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추진했지만 이 또한 어떻게 현재의 금융위기 등 새로운 과열된 시장 경제의 그러한 모순을 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이론은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각각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 국가들이 각각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안배하는 하나의 정책의 두 수레바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쪽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쪽은 어떻게 평등과 복지원리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쪽을 시장 실패라고 한다면 이쪽은 바로 정부 실패라는 또 다른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난 기업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하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또 다른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그러한 풍선 효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역시 이쪽 진영의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경제에서는 고전적인 경제 이론인 애덤 스미스, 케인즈라는 정부, 시장과 정부의 두 축의
플러스해서 존 내시의 게임 이론까지가 경제에서 나오는 아주 큰 단골 문제고, 이 게임 이론은 당연히 별도의 독립된 단원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심은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 재심은 가는 한마디로 정부 실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부의 개입이라는 것이 의도와 다르게 이른바 풍선 효과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한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경제의 한쪽을 누르니까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했더니 그 남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튀어들어가서 주식시장에 이상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가만히 있어라 이러한 주장에 가깝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은 가는 애덤 스미스 즉 하이에크 이론에 가까운 주장이 될 것입니다. 재심 2번은 케인즈의 그러한 그 정책 방향을 설명을 하고 있죠. 정부가 불황기에 총수요 확대 정책을 핌으로써 대공황을 빠져나갔던 그런 당시의 이론을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주장, 이것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재심은 다는 홉지 리바이어던입니다. 전통적인 이론이 다 모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기성으로 그냥 두면 만인에 대한 투정 상태, 경제로 얘기하면 시장 실패와 같은 극단적 혼란이 초래되는 만큼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 실패를 막아라 이렇게 설명하는 지문입니다. 재심은 나는 정부 개입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도덕적 해이, 지대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국내 영화 산업이 어렵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이제부터 훌륭한 감독은 사라지고 로비 잘하는 감독만 남아서 끊임없이 정부 문턱을 들락날락 하더라. 그러면서 영화는 점점 더 저질화되더라. 이런 것들이 바로 재심은 라에서 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심만 바로 경쟁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을 통해서 시장의 논리에 따른 경쟁이 가장 높은 효율성을 가져온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공기업인 KT였죠. 그 통신산업을 이때 공기업일 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SK와 그 다음에 LG텔레콤이 이렇게 가세를 하면서 KT와 SK, LG 3자의 경쟁 구도로 시장이 재편이 되고 이 공기업이 민영화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됐고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이러한 경쟁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시음파는 생필품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 같은 생필품의 경우에서는 매점 매석을 방치하기 위해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심은 4는 말씀드린 대로 도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문항 1번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지문을 모두 찾고 논거를 요약 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 다, 바를 골라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그 내용을 요약할 때 자신의 글로 소화해야 된다는 점 그대로 옮겨서 짜집지 마시고 인용한 뒤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분량이 600자인 만큼 지문당 200자씩 이렇게 안배를 하시면 될 것이고 서론이나 잡소리 없이 답만 곧바로 쓰시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혹은 재심은 나, 다, 바가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 옹호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정도만 쓰시고 곧바로 답안을 제시를 하십시오. 간단한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재심은 나는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토대로 한 자유방임주의를 비판하면서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식의 서술이 되면 됩니다. 식민지 시장의 개척이라는 이러한 호황기가 끝난 만큼 새로운 상황에 따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시장에만 맡긴다면 그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된다고 우려하면서 정부가 조달한 공공재원으로 공공사업을 확대, 이러한 터널을 보다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정도의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심은 다에서 홉즈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전제로 한 뒤 자유방임 상태는 갈등과 투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이를 경제에 유추하면 이런 식의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역시 봐도 마찬가지겠죠. 좀 더 의미 부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백성들의 어떻게
생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물품인 소금의 경우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를 막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매점 매석 행위로 인해서 시장이 특정인의 독점 이익에 종속된다면 그 피해가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400자 분량입니다.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만 간결하게 서술을 해주시고 주어진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을 하십시오. 표들을 이용하여 범죄 억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효과가 없음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하자. 이 주장의 논거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라. 이게 첫 번째 요구가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강한 논거가 될 수 없는지를 4에서 제시된 표 모두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따라서 표 전체를 활용해서 첫 번째를 설명하고 두 번째를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개 방향입니다. 우선 표 2와 3은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찰 지출액과 수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즉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와 3이 지금 활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1은 그동안 범죄 건수가 증가해왔음을 보여준다. 역시 표 1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 1과 3은 범죄 억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별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4와 5는 이러한 기간 동안 인구와 정부의 예산 규모가 마찬가지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인구당 범죄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고 또한 경찰 지출액과 경찰관 수가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에 비추어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예산 증가 추이와 동일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와 3에 나타난 인원과 예산의 증거는 정부 노력 때문이 아닌 자연적 증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국 4에서 제시된 표 모두를 고려해 볼 때 범죄 억제를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이 답안이 될 것이고 문제의 지시사항대로 1, 2, 3, 4, 5의 표의 근거를 모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문항 3번입니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고 반대편 논거를 모두 찾아 비판하시오. 이 부분까지가 700자 정도 되면 적절할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논거가 있으면 추가하시오. 종합 마무리 300자 정도 간단한 예시를 도입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법. 이 부분이 자신이 사과 창의를 조금 더 제시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00자 앞부분에 자기 주장과 관련한 간단한 도입의 논리를 이렇게 또 전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항 3번에서 모든 제시문의 입장을 한 항목씩 각각 다 비판을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이 선택한 입장과 어떠한 유사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쓸 수 있는 간단한 사례나 예시를 또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1번에 대해서는 이런 정부 개입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 개입의 한계로 인해서 초래되는 피해의 총량과 그리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효과의 총량에 대한 면밀한 비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의 비판이 1번에 가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1번으로 얘기한다면 구덩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본질은 시장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고 그로 인해 효과가 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개입 그 자체를 막아야 된다는 논리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비판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문나에 대해서는 이러한 케인즈식의 개입이라는 것은 결국 장기적 안목이 결여되면서 끊임없이 임시 반편의 쉽게 얘기하면 이 땜질 처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소 고통스럽지만 시장의 자정 능력을 믿고 두었을 때 근본적인 쾌유와 완치가 되는 것이다. 환자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당장 감기약을 투약하고 그 다음에 또 두통약을 투약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생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의 자율성을 부여를 한다면 결국 시장은 소생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주목해서 케인즈를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다 호흡주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이기성도 있지만 인간은 이기성 속에 또한 이기성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섣부르게 개입하기보다는 인간은 또한 이런 이기성의 충돌을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맛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만큼
미리 사전적인 예단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이것은 수동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스스로 효율적으로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과정까지 지켜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런 식의 비판 역시 가능하게 됩니다. 재심은 4에 대해서도 재심은 1과 동일한 논리의 비판이 가능하게 되는데, 관리와 정치인의 무능과 부패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로 시장 실패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분리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은 무능과 부패 이것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작용도 동시에 규제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이는 그러한 점진적인 정책적 개입도 분명히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와 정치인들이 무능하고 부패해진다는 이 이유만으로 당장 시장이 중병에 들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이것을 지켜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로 인한 피해로 인한 고통과 대가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아까 4의 예로서 한국 영화를 들었는데 한국 영화가 취약하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니 감독들이 일은 안 하고 이제 보조금만 타먹기 위해서 로비스트로 다 변신했더라. 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한국 영화가 외국 헐리우드 영화와 맞서서 거의 다 죽어서 이 한국 영화의 뿌리 자체가 이제 사라질 그런 판국이 되었을 때도 그대로 스스로 방치해서 경쟁력을 갖춰라 이렇게 요구만 할 것이냐. 바로 적극적인 보조나 지원을 통해서 그 뿌리와 싹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재심마에서는 미군의 통신 사업을 예로 들어서 경쟁의 효율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은 수도, 가스, 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만약에 민영화시키고 경쟁화한다고 하면은 그 고통은 고스란히 누가 국민들이 다 껴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기업의 경우에는 일부 아주 극소수를 제외한다면은 공공재의 평등한 분배라는 형평의 논리가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뭐다? 통신이라는 극히 일부의 제한적 경우에서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정도의 반박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재심 바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매점 매석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개입하는 순간 시장은 다시 뭐 할 수 있는,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소금이 부족했을 때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시장에 맡기면 사람들은 이윤축을 위해서 곧바로 소금 사업에 뛰어들게 될 것이요,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소금의 생산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금이 남아돈다면 이제 사람들은 소금 산업에서 점차 손을 떼게 될 것이고, 이러한 시장의 자율적 조정 능력을 믿지 않고 관리들이 섣불리 개입하게 된다면은 시장 그 자체가 위축되면서 탄력적이고 자율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심 바에 대한 일반적인 그 비판의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듭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러한 예들을 첨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수도나 철도,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서민의 고통, 그 다음에 국가경제 위기, 주식의 거품,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발 금융위기를 보았을 때 시장 결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감기에 걸렸을 때 초기에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대로 두었을 때 시장은 언제든지 폐렴과 급속한 심각한 질병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무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 공공기업의 경우 이것을 시장의 논리에 맡겼을 때 그 피해는 온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현실적인 사례로 이런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역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부동산의 풍선 효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자 그 자금이 또 다른 주식이나 이런 시장으로 넘어감으로써 풍선 효과에 따라서 정부는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할 수 없는 한에 있어서는 다수가 참여하는 시장의 논리에 맡기고 좀 더 장기적 안목에서 시장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주식시장이 초기에는 불안하고 그다음 변동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때 시장의 건전한 자정 능력을 믿을 수 있고, 정부의 끊임없는 개입은 환자에게 무수히 많은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저항력만을 상실하게 된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유추적 매듭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예로 국가가 개입했던 관치금융이 우리나라의 경우 IMF 구제금융을 불러일으켰던 그러한 경직성 등을 예로 들어서 정부 개입에 반대하는 논거를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